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영남 선비들의 누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누정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단순히 경치 좋은 곳에서 정자를 짓고 풍류를 즐기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공간은 아니겠지요. 특히 영남 선비들의 어떤 누정은 학문을 연마하고 또 후학을 양성하기도 하고 또 선현을 추모하기도 하고 또 친목 도모와 공론을 형성하기도 하고 또는 가족과 백성을 위해 나눔과 배품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그 누정은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또 오늘날 21세기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직장 생활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정말 물 좋고 산소 좋은 그 누정의 공간을 한번 답삼으로써 스트레스가 해소되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자연 경관과 인문 공간의 어떤 좋은 내용이 스며 있는 명소를 한번 찾아봄으로써 제2의 어떤 삶의 활력을 또 줄 수 있는 마음의 위안의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남 선비들의 누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영남 선비들의 누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정이라 하면은 어떤 생각을 떠올립니까? 단순히 경치 좋은 곳에서 풍류를 즐기는 공간으로 생각만 합니까? 그런 공간만은 아니겠지요. 우리 그 영남 선녀들의 이 누정은 학문 연마라든가 후학 양성, 선nhân 추모, 친목 도모와 공론 형성, 또 가족과 백성을 위해 나눔과 배품의 공간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이 누정은 21세기 현대인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가진 현대인에게 좋은 스트레스 해소의 공간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영남 선비들의 누정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 목차를 한번 보시면은 본격적인 1부에서 4부로 가기 전에 영남 선비들의 삶과 꿈, 누정에 담다 라는 어떤 주제로 1부에서는 자연과 마주하며 학문을 연마하다, 2부는 찾아가는 기쁨, 맞이하는 즐거움, 3부는 오륜의 실천, 공간으로 전하다, 또 4부는 옛사람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북의 누정, 새로운 이야기를 담다라는 목차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경상북도는 또 빼어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의 이 누정이 문화재로 지정된 정말 그 누정이라는 어떤 항목에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한 301건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 경북은 100건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의 3분의 1의 어떤 지정문화재가 경북 도내에 소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20여 곳이 보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 10건이 경상북도에 소재한 정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산수가 빼어나다라는 것을 또 반증하기도 하고 또 이 지역에는 곳곳마다 조선시대 이래로 사족들이 집성촌을 이루며 그런 정자의 공간을 많이 건립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이 보물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안동의 임청각이라든가 또 경주의 광가정, 또 예천의 야옹정, 또 김천에 있는 방초정, 또 봉화에 있는 한수정, 청송의 장경루, 또 안동의 정월루, 또 안동에 있는 최하정, 경주에 있는 귀래정, 그리고 여기에는 경북에다가 10건으로 잡았습니다만 지금 광역시 달성, 대구 광역시 달성에 소재한 하목정 이 10가지는 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하나 영남 선비들의 누정에 대한 담긴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말의 이규보는 그래서 사방이 툭 트여 텅 비고 높다랗게 만든 것이 정이고 비슷한 구조를 가진 사와 누는 다르다 라는 어떤 글을 적었는데 정과 사와 루의 어떤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 초기의 하류는 누 하나의 패하고 흥하는 것으로서 한고을의 슬픔과 기쁨을 알 수 있고 또 한고을의 슬픔과 기쁨으로 한 시대의 도의 오르내림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한 지역에 한고을에 누정의 어떤 누정이 있음으로써 그 지역의 지역사라든가 또 한 나라의 어떤 시대의 어떤 풍기의 오르내림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정자지만은 이 누정의 어떤 흥하고 패함에 따라서 한 시대의 어떤 도의 오르내림을 엿볼 수 있다라고 하류는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정은 뭐 유흥상경뿐만 아니라 뭔가 흥취를 즐기고 또 주위의 빼어난 경관을 어떤 감상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유학자들의 어떤 덕목을 실천한 정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작지만 큰 뜻을 품은 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정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면 첫째, 이 누정은 학문과 수양의 공간, 또 응거자적의 공간, 교류와 풍류의 공간, 또 공적인 공간, 오륜을 실천하는 공간, 추모의 공간의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영남 선비들은 이 조그마한 어떤 누정 안에서 유학자적 삶을 실천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실천하고 실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려 말에 이규보 선생은 특이한 그 작품을 하나 남기는데 사륜정 기문입니다. 동북 이상국집에 실려 있는데 이 사륜정은 글자 그대로 바퀴가 4개인 것이지요. 여기에 보면은 이 모습인데요.
이 사륜정 기문은 이 정자를 직접 이렇게 건립을 해서 그곳에 이렇게 안주하기도 하고 학문과 수양을 하는 공간으로서 하지는 못했고, 이기보 선생은 이 사륜정이라는 정자를 건립하기 위한 설계도로 할까요? 그 설계도와 같은 구실을 하는 사륜정 기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기문을 기반으로 해서 이 정자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퀴가 4개인 어떤 정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자는 한 곳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정자가 아니고 이렇게 앞에 말이나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있겠죠. 내가 갈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끌고 가서 거기서 그 주위의 공간을 또 유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본다면은 이 사륜정은 캠핑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옛날 이규보 선생은 이 사륜정을 이 설계도면에 그려내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자연과 마주하며 학문을 연마하다라는 어떤 의미로서의 정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선비들은 이 산수는 자연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 산수는 이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외경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이치가 현현되는 삶을 인간이 이렇게 닮아가려고 했죠. 성녀는 바로 이 자연을 가장 닮은 인간형이지요. 그래서 이 산수는 우주 원리가 실현되는 곳이자 높은 정신세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서는 영남 선비들의 정자는 후학양성을 통한 나라의 인재를 길러내기도 하고 자신의 학문적 성과를 갈무리해서 저술활동을 펼쳐보기도 하고, 또는 정자 앞에 인공자연경관을 만들어가서 자기가 추구한 유학의 이상향을 설계하고 실현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남 선비들의 누정은 바로 이 학자로서 학문을 실천했던 공간이다 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그런 정자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할 수 있는 정자는 봉화에 있는 한수정입니다. 보물로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중재 건벌 선생이 처음에 이곳에서 이 농장을 두었고, 중재 선생의 아들 청암 동보 선생이 이 한수정 주위에 거연 헌을 지었다가 불이 난 뒤에 그 손자인 석천걸레가 지금 이곳에 한수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수라는 것은 바로 참물이지요. 주자의 시에서 제거가문시라는 시에서 시구절에 추월조한수라라는 구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을달이 찬물에 비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휘영청 밝은 가을달이 찬물에 비추면은 달이 더욱더 이렇게 깨끗하게 보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인간의 어떤 맑고 허정한 한 점 속기 없는 어떤 마음의 어떤 수양 상태를 자연물에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 한수정, 이 건물 아래는 전부 인간의 어떤 심성을 수양하는 그런 구절을
것들의 어떤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수정 주위에는 이렇게 사방에 물이 이렇게 휘감아 돌아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못 이름을 와룡연이라 하는데, 이곳에는, 이 한수정에는 그 18세기 이후에 당대의 봉화 지역의 최고의 학자인 누른 이광정 선생이나 강자건만 선생 이하 여러 학자들이 이 한수정에 모여서 학문을 강론하고 또 젊은 유생들을 모아서 학문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시주를 나누기도 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대산 이상정 선생이 한수정 동해로 후라 그래가지고 한수정에서 모임을 갖고 난 어떤 이후의 기록들을 기록한 글입니다. 그리고 이 한수정은 당대에 많은 학자를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애국지사들의 집회의 장소로서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천에 있는 초관정입니다. 이 초관정은 예천의 큰 학자인 초관 건문회 선생이 말년의 생활을 보내기 위해 원림을 조성한 정자입니다. 주의경관이 화면상으로 봐도 아름답지요. 그래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으로 소식된 이후에 현손 권봉의에 의해서 현 위치로 이제 복원이 된 상태입니다. 이 초관정은 바로 초관이란 뜻은 계곡가의 풀이다 이런 뜻인데요. 당나라의 어떤 그 유명한 시인인 위응물의 어떤 시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간변유초라라는 어떤 구절인데 정말 그 산계곡가의 극한 풀이다. 이 당나라 위응물의 어떤 시를 보면은 첫 구절에 동년유초 간변생이라 이런 구절이 있는데 나는 유독 사랑한다. 산계곡 주변에 극한 풀이 돋아난 것을 유독 사랑한다. 그래서 이 초간의 의미 속에는 어떤 진치보다는 극한 곳에서 자연과 함께 학문을 연마하며 자신을 지조를 지켜가겠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초관정에서 바로 초관 선생이 그 유명한 대동음부군옥을 집필을 완료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동음부군옥은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전서식 편찬 어떤 저술이죠. 그리고 이 대동음부군옥뿐만 아니라 초관의 아들 죽소 검별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 해동잡록을 여기서 집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관정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 빼어난 이런 저술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영천에 있는 옥관정 모거원입니다. 이 옥관정 모거원은 그 행계천가에 있는 두 정자인데 그 두 형제 간에 형인 훈수 정만양과 지수 정규왕 형제가 후학을 양성하고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 세운 정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는 평생 출사하지 않고 학문을 강론하고 제자를 양성한 이 곳이 바로 옥관정과 모거원입니다. 아우인 지수 정규양이 먼저 이 행계 골짜기에 들어와서 모거헌이란 정자를 건립을 합니다. 그 몇 해 뒤에 형인 훈수 정만양 선생이 들어와서 그 모거헌의 정자 위쪽에 옥관정을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 간의 어떤 특이한 것은 조선조 500년에 아마 두 형제 간의 우애가 가장 특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호에서 보면은 형인 정만양은 훈수, 정규양은 지수라 그랬는데 이 시경에 보면은 형은 진라파를 불고 아울은 또 대로 만든 피리를 분다. 그래서 그 형제간의 우애를 상징하는데 바로 호에서도 그 우애의 상징의 의미를 드러내었습니다. 1720년부터 이 골짜기에서 두 형제분이 강화 활동을 했는데 주위의 인근 제자들이 찾아와서 학문을 많이 배웠습니다. 근 100여 명 이상의 제자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형제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문집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문집 이름도 그냥 훈수집, 지수집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훈지 양선생 문집이라고 해서 두 형제분의 문집을 하나로 이렇게 엮었습니다. 그 정도로 형제간의 우애가 뛰어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수많은 제자 중에 매산 정중기라든가 또 풍원무원군 조현명 또는 명고 정간 등 또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이 문화에서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주에 있는 이 쾌제정입니다. 이 함창 이안면에 있는 쾌제정입니다. 글씨도 아주 쾌활하게 썼죠. 이 정자는 바로 조선 초기에 중종 반정 공신인 인천군에 책봉되었던 난제채수, 인천채시인데 난제채수가 조정에 배설을 하다가 그만두고 말년에 낙향하면서 이한천변에 지은 정자입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아주 굉장히 명색을 했고 또 여기서 더 중요한 이 쾌제정이 중요한 것은 당대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한 소설, 한글 소설이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글 소설 이름이 설공찬전인데 이 설공찬전은 바로 그 주인공 설공찬, 그 죽은 설공찬이 혼령이 되어서 이승과 저승 오가며 펼쳐지는 얘기입니다. 그 화와 복이 윤회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가 민중을 미혹시키는다는 어떤 의미로 당대에는 금서로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공찬전은 이 원본은 아마 한문으로 지어졌는데 이 난제채수에 의해서 한글로 이렇게 옮겨 지어지게 됐죠. 근데 이것도 어쩌면은 발견된 것도 특이한데 성주의 묵제 이문건의 묵제일기 그 이면지에 13쪽 분량의 어떤 한글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굴해서 학계에 발표를 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 한글 설공찬전은 우리가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는 홍길동전보다 100여년 앞선 어떤 한글 소설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는 그림은 바로 청도 금천면에 있는 만화정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청도의 동창천 절벽 위에 그 옛날에 16세기의 소요당 박하담이 민양박신대 건립한 서당의 유어지에 정자를 지었습니다. 소요당 박하담의 12세 손인 운강 박시묵이 정자 현판을 걸고
또 이 만화정을 기반으로 근대화 교육의 강학소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운강 선생의 아들 징계 이 박재형이란 분이 바로 이 만화정에서 해동속 소학을 저술합니다. 이 해동속 소학은 해동은 우리나라를 이야기하고 또 이 소학은 주자가 또 편찬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자가 편찬한 소학의 어떤 편찬 체제를 가져와서 우리나라 동국의 어떤 고려시대의 유현이라든가 석학들의 어떤 그 가언과 선행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의 어떤 그 명현들의 가언과 선행을 모아가지고 편찬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어린아이들의 어떤 윤리 교육을 위해서 편찬한 것이죠. 아주 중요한 책이 해동속소학이 바로 만화정에서 집필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성주의 그 응화 이원조 선생이 만년에 해인사를 끼고 있는 가야산 뒷자락에 정자를 건립을 했습니다. 60세에 정자를 건립했는데 그 정자가 바로 만기정입니다. 그래서 이 응화 선생이 만년에 기양하여 만기정 정자를 건립하고 독서와 자연을 벗삼으며 여생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가야산 뒷자락에 만기정 그 초입부터 만기정에 올라가기까지 응화 선생이 포천 구곡을 경영을 하게 되는데 이 만기정이 있는 곳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 밑바닥에 1곡부터 만기정이 있는 주위 구곡 홍계동 끝자락에 이 만기정 정자를 건립을 했습니다. 굉장히 풍광이 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만기정에서 바로 자신의 수양과 강하게 전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이 경북 선현들의 누정은 바로 이 학문에 자신의 학문을 연마하고 또 이 연마한 학문을 결실로 맺는 그런 공간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찾아가는 기쁨, 맞이하는 즐거움이라는 타이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정자의 어떤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소위 말하면은 개인이 어떤 사적으로 운영하는 정자도 있고 또 고을 단위로서 운영하는 관루 형태의 어떤 누각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루라고 했을 경우에는 좀 사적인 정자보다는 규모가 적지요. 또 이 누라고 하면은 단청이 화려하고 또 웅장미가 정자보다는 더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루에는 당대 고관대작이나 저명한 묵객들이 연회 장소가 되기도 하고 해합의 장소로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어떤 정자는 기능은 학자나 또 교유 집단이 어떤 교유하며 시단을 형성하기도 하고 또 정자를 기반으로 항촌 내 여론을 형성하는 공간의 역할로서 기능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정자를 기반으로 계를 조직해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유계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남 선비들의 이와 같은 누정은 교유와 해합을 위한 향촌 선비들의 유식 공간으로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몇 개의 어떤 정자를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령의 쌍림면에 있는 벽송정입니다. 이 벽송정은
상당히 건립이 된 것은 상당히 오래되었을 거, 500년 가까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더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신라시대 최초원이 중건하고 상량을 지었다는 또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뭐 상당히 오래되었지만은 오래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벽송정 안에는 최초원 선생의 어떤 시문가, 또 조선 초기 중기의 일두정여창, 한원당, 김경필 시문도 걸려 있습니다. 지금 가면은. 그래서 이 벽송정은 지역의 유림들이 벽성정을 기반으로 유계를 결성해서 건물을 관리하고 운영을 한다. 지금까지 약 470년 동안 현재까지도 여름과 가을에 한두 차례씩 모여서 유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계를 이렇게 모일 때는 그 지역의 어떤 선산 김씨 집안이나 양천 최씨 집안, 또 고령 박씨 집안 등 28명이 모여서 출발을 해서 500년 동안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다. 그 밑에 보이는 이 벽성정, 이 계안이 그때 지금까지 해오는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계안입니다. 안동에 있는 탁청정 정자입니다. 안동에서 도산 서원으로 가면은 가다 오른쪽 옆에 군자리란 마을이 있습니다. 광산김씨 집성촌인데 아주 정자의 규모가 주위의 어떤 규모보다는 웅장하고 또 위용도 있고 또 화려하기도 합니다. 이 탁청정 김유가 항촌사회 교유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지은 정자입니다. 이 김유 선생은 성품이 호엽하고 또 빈객을 좋아해서 이곳을 지나가는 손님들을 맞이해서 음식을 제공하고 또 이랬답니다. 그러면서 당대 이름난 선비들을 또 초청해서 올리며 접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음식을 또 제공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바로 16세기에 탁청정 김유가 음식 요리서인 수은잡방을 저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탁청정이 바로 수은잡방의 저술의 어떤 기초공간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수은잡방은 16세기 남성 선비가 쓴 고조리서입니다. 지금 보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22가지의 어떤 음식 만드는 법이 적혀져 있습니다. 아주 16세기에 적힌 고조리서의 어떤 몇몇 남아있는 몇몇 안 되는 중요한 어떤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울진에 있는 월성정입니다. 이 월성정은 바로 우리가 배웠듯이 송강정철의 관동팔경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이것도 고려시대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조선 중기에 박원종이 중건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월성정이라 했어요. 지금은 월송정 이래 한자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시당초에는 신라시대 때 화랑들이 영랑이라든가 술랑이라 네 화랑들이 울창한 이 바닷가의 소나무 숲에서 달을 관상했다라고 해서
이 다롤자 소나무송자 월성정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중국 월나라의 어떤 소나무 묘목을 가져다 심었다 해서 지금의 이 월성정 이름으로 이래 바뀌었다고 합니다. 다롤 소나무 송자 있는데 지금은 월성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월성정 어떤 누대에 올라가서 정말 앞에 망망 어떤 대해의 어떤 넓게 펼쳐진 은빛 모래, 또 그 푸른 바다, 거기에서 솟아오르는 아침 일출, 이와 같은 것을 한번 본다면 장관이지요. 그래서 이 동해 쪽에 일출의 명소로서 이 망량정과 함께 대표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의성 그 관수루입니다. 관수루는 보시면은 누니까 2층 중층 누대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설립된 낙동강 3대 누각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여기 보면은 관수루를 사이에 두고 의성군과 상주시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 관수루도 고려중엽에 창건되었다고 하는데, 이 처음에는 서쪽 이게 소위 말하면은 언덕 쪽인 상주 쪽에 지어졌다가 조선 초기에 이 수해를 입어가지고 동안인 동쪽에 소위 말하는 언덕가인 의성으로 이제 이건되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관수루도 이 관수라는 것은 맹자의 구절에서 가져왔죠. 관수 유술하니 필관기라니라. 이 물을 보는 데는 이제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 가장자리를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관수루의 의미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낙동강 물줄기를 따라가지고 수십 미터의 벼랑 위에 펼쳐진 빼어난 어떤 언덕 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역대 어떤 고관 대작 또 저명한 시인묵객들이 여기에 모여서 시를 주고받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요 관수루의 요쪽에 이 기둥의 주전이라고 하는데, 요 시들은 퇴계 선생이 관수루의 읊은 시를 지금 게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 관수루가 있는 이 주위에 낙동 나루터가 있었는데, 바로 이 낙동 나루터는 그 당시 조선시대에 바로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로서 굉장히 번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나는 어떤 시인묵객들은 여기에 올라와서 이렇게 시를 한 수 남기는 거 이렇게 가곤 했죠.